애 그 한 얼마나 봤다고 벌써 손목 아프던데. 이제 점점 커지면 이제 더 손목. 네. 지금도 똥을 그렇게 싸는데 나중에 진짜 똥을 그렇게 싸는데. 네.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뭐 쉬랑 응가 엄청 하더만요. 계속 깔아 계속. 잘 먹고 잘 싸면 좋지. 우리는 이사주는 없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장가 언제 가세요? 오늘 뭐 풀어주시겠지 뭐. 제가 저기 부케 드릴까요? 강생 받아볼게겠다. 아니 부톤이야 섭이가 선생님한테 던지면 되잖아요. 그런 거 어, 한다던데. 죄송합니다. 선생님 받으시는 걸로. 라자명 시즌 3. 네. 너무 걸걸했어. 다시 하겠습니다. 라자명 시즌 3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아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소희 와이프입니다. 뭐 이런 방송이 다 있어. 야 근데 나 이거 예전에 막 무슨 부를 때 뭐 하루 엄마 하루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니 인간에게는 다 자기의 그 객체가 있고 이러는데 저 서로 존중해줘서 네. 이름 부르고 이러면 훨씬 좋을 텐데 왜 그러지랬는데 하루 아빠 소리 들으니까 좋아? 되게 좋더라고요. 예, 벌써 저희가 저번 주에 얘기 나눴죠. 예, 아이를 위해서 간도 쓰게도 다 빼주고. 예, 벌써부터 그러고 계시네요. 저희 할아버지 말을 빌리면 저희 할아버지가 저 어릴 때 그랬습니다. 지구를 줘도 안 바꾸겠다고. 그럼 너는 뭘 줘도 하루랑 안 바꾸니? 지구가 박살이 나도 하루 데이 이런 거 모르겠고 하루 아빠님 오셨고요. 맞아, 얼복답게 노는구나. 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특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강 작가님의 직필 첫 책이 출간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강프로님? 네. 책 광고 중인데 주무시면 안 되고요. 아니 안 자고 있습니다. 가면은 또 강원 쌤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강원 쌤 방송할 때 강원 쌤의 유명도에 비해서 저는 강원 쌤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명리학하고 이런 한다는 분이 있길래 그냥 조금 늙어 보이는 재밌는 아저씨 이런 느낌이었는데 대중 전복과 반전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장난이 아니시죠. 네. 전문 분야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상한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되게 지식이 광활한 분이구나.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무토의 광활함. 책에서도 뭐 되게 오랜만에 전문 분야 또 친하신 분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있고 또 재미난 썰을 풀어주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최초로 뭐 공개하는 뮤지컬이 있다고 하던데요, 선생님. 네, 뭐 뮤지컬은 아니고요. 뮤지컬의 대본이겠죠. 사실 이거는 이제 고 신해철 군과 저와 이제 20년 동안 많은 공동 작업을 했는데 마지막 미완으로 끝난 마지막 공동 작업입니다. 우리가 별짓을 다 하다가 그 마지막 해인 24년 1월달에 이제 제가 14년인데 24년 2014년 1월달에 이제 다시 만났어요. 제가 왜냐면 그 친구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갔거든요. 이제 가까워지니까 이제는 막 자전거 타고 이제 우리 집에. 좋다. 근데 그때가 이제 굉장히 이제 해철 신해철 개인에게서도 힘든 때였어요. 어둠의 시기였고 활동을 안 한 지도 너무 오래됐고 몸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40 중반을 넘어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막 뭔가 재기는 해야 되겠는데 막 이런 또 여전히 이제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고 있는데 참 이때까지 내가 참 이 친구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뭔가 하나는 좀 도움을 얘가 좀 제기하는데 뭔가 분위기를 좀 잡아줄 수 있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뭘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뭐. 그러다가 그때 제가 좀 뮤지컬에 빠져 있었거든요. 갑자기 무슨 생각나는 게 이제 맘마미아 이런 거 생각나면서 맘마미아. 우리나라의 대중음악가 중에서 자기의 곡으로 뮤지컬을 만든다면 신해철이 제일 나은 것 같은 거야. 일단 너무 좋은 곡들이 많고 또 이제 서사적인 곡들이 많고 그래서 이건 제가 직접 이제 그 친구한테 해철한테도 직접 대놓고 한 얘기긴 한데 야 네가 니클로 뮤지컬을 만들면 좋은 점이 또 하나 더 있다. 누가 불러도 니보단 잘 부를 거야. 인정하시던가요? 막 같이 웃었지.
예를 들어서 용필이 형 노래를 가지고 뮤지컬 만나서 뮤지컬 배우가 용필이 형 노래를 부른다 치자. 3점 더 이렇게 조금 뭐야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너는 수많은 알려지지 않은 명곡들이 많은데 이 노래가 이런 노래였구나라고 아닌데 신해철 더 감동할 수 있다. 이게 농담이에요. 목소리 진짜 아이덴티티 터지는데. 친구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히닥거리면서 너무 장난처럼 또 일을 시작을 한 거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한 거지. 노래 다 했으니까 대부분 금방 스토리 만들 줄 알았더니 이런 거 보고 이제 이미 있는 노래를 가지고 만드는 뮤지컬을 주크박스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이게 창작보다 더 어렵다는 걸 우리는 그때 알았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노래 가사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연결을 해야 되는 그걸 다 연결해야 됐잖아요. 사연에 맞게. 그것도 해철의 노래로 해철의 철학 신해철의 철학이 있는데 해철의 노래로 무슨 로맨틱 코미디를 만들 수는 없단 말이지. 그렇죠. 그럼 해철이가 좋아하는 장르가 SF고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을 다 맞추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막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참 우리들이가 합의한 이제 공간은 뭐냐면 삼풍백화점 지하였어요. 그 붕괴한 그 건물 지하에 거기서 고객들은 전부 부르주아들이고 일하는 사람은 프롤레타리아들이고 하지만 이제 전부 생명 목숨의 경각에 달한 그 극한적인 공간에서 이제 두 계급이 이제 이 갈등하고 해야 하는 어떤 이까지만 말하니까 얘기가 되잖아 뭔가 이 스토리로 만들려니까 정말 안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뭐 야 이거 참 늙은 중년 둘이서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 그랬다가는 또 막 정치범과 잡범이 뒤섞인 감옥을 또 상황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요 두 번째 얘기에서는 많은 것들을 나중에 지금 이 초고에 많이 반영은 했어요.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막 쑤시고 막 만들었다 하룻밤에도 몇 개씩 만들었다 부수다 안 됐어. 그러다가 이제 8월이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봄 여름 다 지나고 이제 8월 되는데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신보 이제 막 이제 나온다 그러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어쩌다가 이제 또 그날도 만나서 또 콜라 마시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와 나의 첫 인연이 이제 바로 그 망한 영화 정글 스토리 OST 아니겠어요? 그 노래 그 앨범 중에 70년대의 받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전두환의 육성이 나오는.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다가 야, 니 그때 말이야 20년 전에 네가 그때 그걸 어떻게 쓸 생각을 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다가 그때 몇 살이었죠? 그때가 신해철 군이 29살이죠. 참 젊었을 때 얘기지. 하다 갑자기 문득 해철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게 형. 근데 만약에 말이야 형. 12.6 때 김재규가 쏜 총이 박정희를 암살시키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2014년에 박근혜 치하잖아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글자 그대로 이제 이른바 SF적인 이제 대체 역사적 SF의 상상력이 발동한 거지. 진짜 그래서 어떻게 됐겠지 진짜. 그럼 아마 박정희 총통의 시대, 영구 집권의 시대가 확실히 열렸을 것이고. 부산에서도 막 사람들 아마 광주 이전에 부산에서 피바람이 부산 마산에서 정말 피바람이 일었을 것이고 학살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리고 박정희의 영구 집권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 딸이 대를 이어 북한처럼 다시 권력을 이어갔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산 마산에서 그렇게 학살이 일어났으면 너랑 나는 태어나지를 않았겠다 야. 못 태어났지. 물론 난 태어났을 것 같아. 맞아. 전쟁터에서도 뭐 애는 태어나니까. 야 이거 재밌겠다. 그러고 보니까 노래가 갑자기 노래가 이게 끼어 들어가면은 뭐가 될까? 그때 이제 그까지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뭔가 미적스러워.
그런데 이제 선생님 근데 너무 다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뭐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아니 책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이렇게 다 하시면 그러다가 이제 하여튼 이제 처음으로 이제 뭔가가 이렇게 이제 꽂혀서 딱 들리는 상황에 그래 이걸로 시작해 보자. 근데 그 일이 비극이 일어난 거지. 그럼 뭐 저도 이제 뭐 정신도 없었고 저도 잊어먹어서 까마득해. 왜냐면 아직까지 일도 뭐 끝나는 일이 끝난 것도 아니고 뭐 이제 시작하려는 판이 이제 됐으니까. 근데 49제가 끝나고 12월 말쯤에 이제 그 신해철의 유고집이 나오고 이제 신해철 부인인 윤은희 씨가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우리 집에 한번 이제 찾아왔어요. 12월 연말에.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신해철을 추억하다가 갑자기 부인이 참 그리고 그런데 남편이 떠나기 전에 스님을 같이 뮤지컬을 하겠다고 하신 거 저 얘기 다 들었어요. 그러는 거야. 나는 당연히 모를 줄 알았는데 나도 그때 생각이 난 거죠. 마치 그런 걸 했었지. 한년 대기하셨구나. 그러니까 또 이 입산 양반이 또 집에 돌아가서 또 막 이제 신났다고 또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인도 다 하는 거야. 허니 형이랑 이런 얘기했어.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꼭 좀 실현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그때 진짜 막 욱하는 기분이 또 들은 거 있잖아요. 왜 막 그래서 한 달 만에 다섯 한 방에 쭉 이제 또 한 달 만에 이제 저거를 끝냈죠. 근데 그때는 박근혜 시절이잖아. 블랙리스트 시대. 그걸 이제 뭐 좀 진보적인 투자사한테 이걸 갖고 갔어요. 근데 이 얘기의 시작은 이 대본의 시작이 첫 줄이 뭐냐면 1979년 10월 26일 김정일이 총알은 박정희를 비켜갔다. 좋은데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상황에서의 이른바 최고의 군부 엘리트인 가칭 육군 정보국의 청년 장교들의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들이 게이야. 이게 좋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나 진짜 반응이 나도 참 철이 없었는지 그 시절에 그걸 하자고 투자해 달라고 갔더니 절 죽이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맞아 지금 박근혜 취하지. 내가 진짜 정말 이 나이 먹고 이 아무리 눈이 뒤집혀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작품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놓쳐버리고 그 대본은 그냥 그대로 제 컴퓨터의 하드에만 남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신해철 책을 내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마지막에 딴 사람은 몰라도 뭐 완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초고는 끝났으니까 뭐 해철이한테는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뭐 몇몇 뭐 배우들한테도 보여준 적이 있고 하긴 하지만 뭐 다들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너무 재밌다고. 근데 뭐 지금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 상황이 창작 뮤지컬에 이렇게 뭐 몇십억씩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시장에서 지금 시장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제가 뭐 그쪽 일을 지금 제 전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 뭐 또 그것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뛰어다니는 것도 너무너무 내한테는 힘든 일이고 그냥 마음을 좀 접고 그냥 이 대본이라도 공개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의 맨 마지막 부록으로 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재미도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으실까.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책에 나오면 어느 분이 또 보시고 뭔가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제작하겠다. 뭐 그러면 뭐 너무 아름다운 얘기고요. 그걸 바라실 것 같긴 한데. 아니 바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한 뭐 몇 억 들어가는 거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요즘은 뭐 저도 이번에 하면서 뭐 CJ 뭐 이런 데 만나 보니까 요즘은 한국 창작 뮤지컬도 40에서 45억 정도에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로또로 해야 그러니까 되겠네요. 이거는 뭐 로또가 돼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요즘 10몇 억밖에 안 된다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저는 제 아내가 뮤지컬 배우니까 들어보면은 뭐
그렇게 돈이 많이 드나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뭐 밥 제공해야 되지, 숙식 제공해야지, 그 인건비만 해도 인건비죠 다. 근데 가령 그 김광석의 뮤지컬 그날들을 했는데도 50억이 넘거든요. 물론 그런 성공을 해서 그래도 10억 정도 더 이상을 벌기는 했지만 살벌하게 돈이 들어가. 나 기절해서 그 얘기 듣고. 진짜 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너무 많아. 영화만큼. 여기 영화예요, 영화. 거의 영화 그냥 블록버스터급은 아니고 그렇다고 재상급은 아닌 통상적인 영화보다 많이 들어가요. 제작비. 그럼 영화로 한번 해보시죠. 안 그래도 이렇게 돈이 들어갈 거라면 차라리 영화를 하면 좋겠다 라는 마음도 있어서 영화는 후배한테 보냈는데 응답이 없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선생님의 직필 신간을 소개해드렸고요. 저번 주에 이어서 특집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드디어 빅매치가 펼쳐지는군요. 저는 용과 호랑이. 아니 왜 이런 대본을 저는 고양이인데 무슨 말씀을? 벌써 이제 잽이 오가는군요. 이제 서로 막 이제. 그럼 이걸 박프로님이 먼저 강프로님께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강프로님이 박프로님 누가 선빵을 먼저 날리십니까? 선빵은 필승이란 말도 있는데. 가위바위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기신 분이 가나다 순으로 하죠. 가나다 순으로. 먼저 그럼 상담을 받으시는 건가요? 뭐 그러죠. 뭐. 먼저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강프로님 먼저 명식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민 명식 강한입니다. 너무 많이 공개되어서 모두들 익숙하실 겁니다. 62년 3월 11일 곧 생일이십니다. 임인년 개묘월 무신일 임자시입니다. 아주 수기운이 아주 그냥 시커멓게. 제가 딱 보니까 심장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그냥 딱 보면 나오네요. 화를 내시면 안 될 것 같고. 이혼수도 좀 있고. 사주 참 묘하네. 그리고 뭐 춤과 합도 많고 신살도 무지무지 많고. 지금 무신대운. 한마디로 막 쓰레기죠, 쓰레기. 그리고 지금 무신대운 말미에 있으시대요. 무신대운에 무술세운. 아니 우리 뭐 보통 이제 그 게임 같은 거 하면 이제 딱밤 맞게 하잖아요. 먼저 이제 이쪽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세게 때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가열돼가지고 이렇게 턱 이렇게. 딱밤 조준을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신경전부터. 근데 이제 저 개인으로는 제 가까운 분들이나 제가 이제 좀 존경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특히 이제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사주를 봐달라고 해도 제가 참 말하기가 꺼려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하지만 오늘 해야 됩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좀 깔아놓고 제대로 홍보에 들어가. 그렇구나. 근데 뭐 데이터가 어차피 이 방송을 계속 하면서 어차피 강원 선생님의 데이터들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자 좋아하시고 결혼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결혼 좋아하시고 김혜수 좋아하시고 그래서 뭐 사실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럼 저는 사실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친구 아버지 역술가 이후로 제가 이런 이제 명리학 상담을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한 번. 그러니까 이제 프로한테는 이제 한 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가 뭐냐면 왜 받아봤냐면 그때가 이제 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혼자서 공부를 한 4, 5년쯤 했을 때 진짜 정말 프로들은 어떻게 내한테 얘기해 주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누가 뭐 그런 데를 내가 가본 적이 없으니 이 서울시내에 많은 역술인 중에서 뭔가 좀 숨은 고수가 누군지 이걸 내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상담 심리학 박사이고 이런 제 첫애인한테 혹시 그쪽에서 이런 쪽으로 논문 쓴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 사주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쓴 자기가 쓴 건 아니지만. 신기하다. 그럼 분명히 이제 케이스 스터디들을 했을 테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좀 추천할 그 사람이 논문 쓸 때
자문받았던 사람 중에서 좀 고수들을 좀 소개시켜 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소개를 받아서 이제 간 적이 있어요. 아마 이대 앞이었던 거, 제가 정확히 기억을 안 나. 아마 이대 앞이었던 것 같은데 남자분이신데 또 그런데 근데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 있잖아. 뭘 이렇게 너무 내 삶과 동떨어진 얘기들만 하셔가지고 좀 나는 이거 뭘 도대체 뭔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 뭐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이고 돈도 많이 버시고 매사 성실하며 게으름이라고 찾아볼 수 없고 지각 이런 거 딱지색이고 늘 청결하고 오늘 귀 안 우비신다. 너무 해서 너무 좀 학을 뛴 적이 있고 그래서 이건 좀 아닌데 그래서 뭐 그냥 예 그러고 이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지만 나한테는 전혀 와닿는 공명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김동환 선생 그 사주 뭐 완전정보부 아주 훌륭한 시리즈들 많이 쓰신 분 있잖아요. 동국대 그분은 참 인격적으로 참 훌륭하신 분 같은데 그분이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명리학이 아니고 뭔가 문화에 대한 자기 제자들 한 200명이 있는 데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내가 혼자서 명리학 공부하고 있는 줄은 잘 모르실 때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가게를 하고 이태원에 가게를 하고 있을 때인데 이제 2차로 우리 이제 가게로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주변에 있던 그 제자분이 막 부축해서 선생님 사주도 한번 봐드리세요. 뭐 궁금해요.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근데 뭐 그때 술자리였기 때문에 나는 뭐 술을 안 마시지만 술자리니까 뭐 그래 진지한 그건 아닌데 그래도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보시더니 뭐 여러 말을 해주는데 기억나는 게 딱 한마디예요. 아니 왜 정치를 저의 전력은 잘 모르시니까 아니 강 선생은 왜 정치를 안 하셨냐고. 그래서 왜다? 웬 뜬금없이 정치요 그랬더니 아니 정치를 하셨으면 굉장히 여성분들의 지지로 꽤 큰 좋은 일들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정치를 하셨는지는 자기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그 여자분들과 연애를 하셨죠. 지지를 받으신다고 그 수많은 재성들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선생님이 정치하면 어떤 느낌이지? 다 죽어. 난 다 죽여버릴 거야. 왜 대화를 해? 쓰레기들과 왜 대화를 하냐고. 말씀 안 드렸나요? 그 저희 꼭목 녹음할 때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강원 선생님 그럼 대통령으로 하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포라님이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본인이 일단 집권을 하면 초년에 몇십만 명이죠? 30만 명 정도. 30만 명을 일단 다 처형을 하고 그리고 뭐 조선 얘기하면 안 되나? 뭐 암흑의 일보 건물 폭파시키고 뭐 다 죽여버릴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임기 말에 총살해서 자살하실 거라고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시겠다고 그런 말씀하셨죠. 망가지면 되게 정치인스럽네요. 좋은 정치인스럽네요. 근데 어쨌건 다 죽인다니까. 그리고 그 죽이는 게 당사자만 죽이는 게 아니고 몇 대까지 죽인다고 하셨죠? 씨를 말려버려야 돼. 그건 심하다. 그래서 씨를 다 말리겠다고 하셔갖고 이건 좀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어디 그리고 그 얘기도 해야지. 교회와 사찰을 전부 다 불살라버리고 불살지 않고 그 재산을 다 몰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앞으로 100년의 복지 예산은 확보돼. 지금 아주 정책은 다 정돈이 돼 있어요. 다 정돈돼 있어 정책은. 그래서 제발 저한테 권력을 주지 말기를 바래. 그 교수님은 뭔가 전복을 하고 싶은 분이었나? 강 선생님이 정치를 하길 바라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그래서 나도 뭐 그때 자리가 그랬었지. 근데 사실 저도 어떻게 따지면 국회의원이 될 뻔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비례대표 제의, 비례로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원서까지 내기 직전까지는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원서를 보니까 원서 제출 비용이 200만 원이더라고요. 그 돈이 없어서 못 냈어요.
야, 근데 돈 없었던 게 진짜 다행인 것 같네요. 야, 그 제안을 받으실 정도면은 거의 되는 건데. 네. 근데 그때 그런 생각했죠. 사실은 막 그냥 내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했는데 그때 뭐 돈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근데 진짜 이건 내가 내야 되나? 내볼까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2초간 있었다가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놈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야, 근데 국회의원 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인지 싶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근데 이제 그런 국회의원들은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거고요. 욕먹으면서 일단 나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없고 야망이 없다. 단지 다 죽이고 싶다. 뭐야? 이런 자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되죠. 큰일 나지. 사람 여럿잡게 돼요. 참 다행입니다. 극신약이잖아요. 극단적이잖아요. 선생님께서는 뭐 혹시 뭐 궁금하신거나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게 너무 싫어. 연애도 못해. 이제 뭐 모텔도 못 가시고 호텔도 모텔도 못 가. 뭐 용도 못해. 선생님 술 먹고 지랄도 못해. 뭐 그 욕망이 더 큰 거네요. 그렇죠. 이러니까 사주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뭐 어디를 보고 그 선생님이 뭔가를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게 전 이제 솔직히 이제 프로한테 본 것은 전부 다예요. 근데 왠지 이걸 그냥 쿨하게 지산 선생님의 사주를 봐주면 뭔가 아시다시피 저는 저 혼자 독학을 한 사람이고 첫 3년은 정말 제 사주만 봤어요. 근데 봐도 새로운 게 계속 나오더라고. 그리고 8글자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뭔가 또 치산이 봐주면 뭔가 내가 또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가 또 나올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약간 기대가 있어요. 그러면 강원 선생님이 이제 손님으로 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림을 한번 그려봐 주시죠.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죠? 지선 선생님 왜 주로 이렇게 막 좀 형상을 말씀해 주시거나 뭐 이런 이미지화를 많이 하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죽돌림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목이 질비하신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수사나 표현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뭐 병원 갔는데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 뭐 간이 아프다 이러면 괜찮은데 뭐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막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이런 최대한 사주 용어를 좀 배제하려고 저는 노력을 해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 자연 사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에 좀 빗대서 많이 설명하는데 뭐 강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산이다 이렇게 높은 산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바다에 뜬 산인가요? 그냥 개천이 많은 산. 되게 궁금해요. 호수도 있고. 뭐 그리고 뭐 크고 높은 산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좀 더 실용적으로 하면 전답, 논밭의 비유를 저는 제일 주로 즐겨 하거든요. 가장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의 소출은 좀 납니까? 그래서 이제 그 희용기관의 어떤 의미가 이제 제 얘기에 이제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되게 없는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아마 강원 선생님 사주 같은 경우에는 사주가 보는 초학자가 보더라도 대부분 화의 기운을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봐도 화가 없네요. 그러니까 사주를 한 일주일 배워서 뭐 음양오행에 대해서는 좀만 뭐 무토가 뭐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얘기가 오고 가면 대부분 이건 화의 어떤 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제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신약하고 그러니까 신약하면 이제 도움이 되는 건 인성이고 그다음에 비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은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얘기인데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왜 햇볕이 필요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비견이 필요하고 도대체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를 사실은 따져고 보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간과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럼 이 사주는 신약하니까 목을 딱 배제해버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건데 그것을 신약하니까 일단 목이나 수는 배제해버리고 화나 토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저는 덫에 걸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덫에 걸린다. 그러니까 과연 이 땅이라는 어떤 이 존재가
원래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실은 생명을 일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은 이제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묘목이나 인목을 저는 절대 나쁘게 보지 않아요. 이런 게 이제 자기가 묘목이 2개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나 막 잡조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저는 이걸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화가 뭐 용신이니까 목이 희신 아니냐 뭐 이렇게도 뭐 설명은 물론 되겠지만 대체로 이제 목을 좀 안 좋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경우는 대운상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봐서 이 묘목이나 인목을 반드시 키워야 될 거다. 그래서 아까 그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교수님도 관 왜 정치를 안 했냐. 운이 좋으니까 저 수들이 다 목을 살리지 않았겠느냐. 운도 화운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아마 정치 얘기를 좀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흘러가는 운세가 저는 77세까지는 일단 나를 돕는 운세로 가고 중간에 뭐 물론 아프거나 이러신 부분이 좀 있으셨잖아요. 그거는 사주의 근본적인 좀 문제 때문에 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가 왜 궁금해? 저도 궁금한 거 있어요. 그거 물어보자 마. 그냥 제가 방송하면서 느낀 게 저는 제 주위를 보고 그냥 그런 걸 많이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은 뭐고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은 뭐고 이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몇몇 유형을 보니까 깊숙이 보면은 저는 권력 욕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 성향상. 근데 강원 선생님 보면은 제가 길게 본 건 아니지만 그런 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방송할 때 그 어떤 잡지에서 강원 선생님을 비판하는 글을 가져와서 방송을 했었는데 과학 잡지. 그때 강원 선생님이 예의가 엄청 없다 그랬죠. 보기 드물게 대노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남들이 화내는 포인트랑 좀 다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자기 자존심을 자존심이라면 표현이 정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기만의 예의가 없는 것. 그때 폭발하는 것 같아요. 보통 다른 건 안 폭발하는데 그래서 강원 선생님을 제일 빡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든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제일 빡치게 하려면 제일 뭘 건드려야 제일 빡치지. 근데 금방 이제 강원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예의가 없는 거. 그래서 이 화가 원래 예의거든요. 그러니까 예의 없는 걸 싫어하시는 거죠. 당연히. 저는 이제 그 쓰러지고 난 뒤에 이제 저는 진짜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는데 쓰러지고 난 뒤에는 이제 화를 안 낼 수밖에 없어요. 화를 내면 죽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내가 바로 어젯밤에 제가 디프리에 가서 엄청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반의 반장이 이제 뭔가 새로운 곳을 이제 디프리 장소를 예약을 하고 잡은 거야. 나도 처음 요 근처지만 처음 가보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음식 깔려 있었어. 근데 이제 이 예상 인원보다 우리가 또 더 참가하는 인원이 많았던 거지. 그러니까 뭔가 한 방에 크게 다 앉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나이가 좀 많은 남자 주인이 막 큰 소리로 막 아니 왜 차려놓은 대로 막 안 하고 뭐 화를 내는 거야. 우리는 좀 한 20명 이렇게 뭐 어떻게 앉아야되는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밤 10시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우리는 손님이고 그 사람은 우리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마치 무슨 대노하시는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누구한테 지금 소리를 크게 말하는 거냐고 말이야. 내가 막 큰 소리를 질렀어요. 했더니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왜 소리를 지르세요? 그래서 아 씨발 소리는 네가 질렀잖아. 나왔다.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 일어나. 다 얼마예요? 아직 사람들 앉지도 않았고 아직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는데 계산해요. 재수 없어요, 씨발. 무서워. 그래가지고 뭐 애들 다 뭐 우와 막 강한 선생님 그러시니까. 그 반이 개강한 지 몇 주 안 됐거든요. 그 나와서 딴 데로 갔어요. 그 돈 다 물어주고. 그래서 난 그런 걸 못 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이 나의 입장과 다르든 말든 그런 건 나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정작 나한테 무리하게 되는 건 아닌데
제3자한테 제3자가 무리하게 대하는 걸 보면은 그것도 못 참았던 거지 그때는. 지금이야 뭐 그런 나만 건드리지 마라 뭐 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갈 텐데. 불 같았네요 진짜. 근데 어제 한번 이제 욱 한번 하시고.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수련이 아직 덜 된 모양이다. 아니 근데 그건 욱할만 하죠. 저도 그런 거는 진짜 싫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뭐 근데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본 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화는 내야 되고. 그래서 뭐 강원 선생님 이제 사주의 어떤 원곡 자체는 이제 화가 좀 부족하시지만 이제 전체적인 어떤 사주의 흐름 그것이 대운. 이제 대운의 흐름이 어쨌든 그 신약한 어떤 의미로서도 그렇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목표를 키워주는 즉 궁극적으로 해야 될 목표를 저는 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명예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게 우리가 보통 보면 뭐 명예 그러면 공직자가 돼야 되고 정치인이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정치인들 중에서도 돈 벌려고 정치인 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강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저 궁극적인 자기 어떤 명예,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명예를 그 화를 통해서 이제 자꾸 길러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전체적으로 저는 운의 흐름이 원활하다 일단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뭐 살다 보면 또 아프신 때도 있었고 이런 거는 사실은 기본적인 어떤 사주에 약간 부조화는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부조화는 좀 있어서. 그 뭐라 그럴까요? 한 100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약간 지금 과속하고 있다는 느낌인 거죠. 저는 아까 지 선생님 그 표현이 좀 와닿는데요. 강원 선생님에서 보면은 세속적인 명예랑은 좀 거리가 먼 사람이고 자기만의 명예, 자기만의 명예가 중요한 사람,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무토 일간의 묘월 그러면 일단 정관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저 목들을 저는 다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을 햇볕으로 키운다 그래서 이 강원이라는 분 스스로가 사람을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고 진짜 좋아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지난번에 뭐 그런 그 신해철 그런 분들 얘기했지만 어찌 보면 강원 선생님보다 신해철 씨가 더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측은지심이 있으신 거죠. 자꾸 그 사람을 어떻게든 좀 키워주고 싶고 사람을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렬한 이제 의미로 분류를 해서 저는 강원 선생님이 제 앞에 이제 정말 상담하러 딱 왔다 그러면 저는 큰 선생님의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큰 선생님이라는 의미가 꼭 대학 교수 이런 의미보다는 이게 이 당신만의 룰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어떻게든 이제 키워주거나 이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 자기만의 명예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자기만의 룰, 자기만의 가치가 더 중요한 사람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좀 짚어보자면 문제점. 너무 좋아한다니들. 그게 이제 저는 강원 선생님하고 이런 사주 얘기를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처음 하지만 저는 굉장히 정말 많이 부담스러워요. 존경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저 무게합이 저는 문제라고 봐요. 이게 좋은 게 아니고. 무게합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게합화해가지고 어떤 나한테 부족한 하기운을 끌고 온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 경우는 무게합이라는 거는 진짜 화가 아니라 약간 조명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명으로 저 논밭에 있는 작물들을 어떻게 키우냐는 거죠. 땅은 되게 큰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경우는 무게합을 저는 더 안 좋게 보고요. 게다가 재성도 혼잡이고. 그리고 이제 저 임수는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 결과적으로 어떤 저런 화운이 왔을 때 내가 목을 길러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에너지잖아요. 근데 특히 저 임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좋게 봐요. 그러니까 재성하고 완전 반대구나. 나는 이따가 이제 개수를 사랑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합으로 묶이는 바람에 개수가 더 뭔가 의미를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는 뜻인가요?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좀 더 큰 의미로는 보면 약간 강원 선생님이 착각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개수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강원 선생님이 사주를 보러 오셨으면 그냥 결혼하지 마시고 그냥 많은 여자들하고 놀아라가 아니라 그런 인기인이 좀 되거나 그러니까 임수들이죠. 편재. 그러니까 이 편재들이 사실은 병화를 더 잘 띄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화가 임수 위에 뜨는 걸 더 좋아해서 오히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저는 더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대중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선생님이면 사실은 대중적인 게 좀 더 큰 선생님의 의미가 있고 도제식이라고 표현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 스승이 되는 관념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여자의 의미보다는 많은 여인이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컨셉을 잡으시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조언을 많이 감당이 안 되는데. 근데 그거를 뭐 무수히 많은 여자를 만나서 막 사랑을 무수히 많이 해라라는 어떤 의미보다는 그런 어떤 의미로. 근데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주가 약간 신약하시니까 내가 저걸 어떻게 감당해 이렇게 이제 나오시는데 오히려 이제 무게합이 편할 수는 있는데 궁극적으로 내 인목과 묘목을 키우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저 그럼 무게합적인. 결혼을 하시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래요. 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의 명예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이 추구가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다시 이제 원상복귀되고 원상복귀되고 그런 거죠. 선생님 외로워 보이시네요. 결혼하지 말라시는데. 선생님 같이 사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동거는 어떤가요? 동거. 네? 동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사실 교주가 되시라 이런 뜻이거든요. 선생님. 그럼 칠선녀 뭐 우와? 아니 그냥 이상한 뉘앙스 같지만 사입이고요. 구선녀가 더 좋아. 안 돼요. 그러니까 큰 선생님이라는 관념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교주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강원 선생님 팬분들 중에 교주 신도라고 지칭하시는 분이 있어요. 본인을. 강원교 신도라고.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그 여러 사람의 어떤 교주 같은 분이 특별한 누구 하나를 사랑한다. 이게 그렇죠. 안 되죠. 그럼 교주로서 탈락이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 만인의 연인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넓은 땅에 온갖 다양한 곡식들이나 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잘 자라줘야 되는데 이 땅의 어느 일부분만 뭐 이렇게 그 다른 어떤 것들이 아름답게 자란다. 그 이미지가 좀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강원 선생님이 아주 젊었을 때 사주를 보러 오시면 많은 여자들을 상대로 하는 일을 하시라고 적극적으로 많이 보내드리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어떤 그 파업전이야 이런 거 말고 자 진짜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 드라마 있잖아요. 정말 여자들이 도대체 이분 누구야? 근데 여자들이 막 신경을 울리는 막 그런 어떤 스토리들 있잖아요. 내 마음을 어떻게 알지? 모든 여자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용어를 쓰시잖아요. 세상의 남자들은 다 쓰레기고 뭐 여자들 막. 저는 이런 멘트가 강원 선생님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직업을 잘못 택하셨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말씀이 그러니까 정제에 묶여 있는 게 저는 오히려 이게 언뜻 보면 화기운을 충족을 해서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건 내 그릇하고는 좀 다른 거죠. 선생님 드라마 작가라는 직업도 되게 어울리는 것 같은데. 저는 드라마도 썼죠. 92년에서 93년 사이에는 드라마 작가이기도 해요. 그 뒤로 안 써서 그렇지. 그나저나 정제가 안 좋다는데. 근데 정말 그 말을 들으니까 참 정제가 저한테는 안 어울리는 것 같기는 해요. 뭐냐면 정말 난 집에 여자랑 같이 사는 게 좋은데 옛날에 막상 살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있으면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이상하게
아 혼자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 내가 원하는 거는 마치 순정만원을 보는 여고생처럼 내가 지금은 고난에 있지만 백마를 타고 오는 왕자님이 나를 구해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행복해질 거야. 그러니까 날 정말 막 영원히 질리지도 않고 그 굉장히 너무너무 좋은 어떤 여자가 어딘가는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환상을 계속 갖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분 스스로가 교주인데 교주 같은 여자를 찾고 계신 거죠. 나의 신앙이 되거나 뭐 이런 거. 근데 실제로 이제 식처가 돼. 근데 실제로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마음을 느낀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가장 내 생에서 짧게 끝났지. 정말 그렇게 그런 그 애정을 가진 사람이 있었지. 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차였어. 그때 진짜 타격이 컸어요. 저는 심리적으로. 그래서 다시 또 그 뒤에 잘 될 뻔 한 2년이 흐르고 난 뒤에 다시 좀 잘 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이상한 내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다른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영원히 이제 끝나고 나니까 그때서 그런 생각도 주도했어요. 이게 내 마지막 운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매력적인 사람들 강원생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 그 여담이지만 제가 강원 선생님 처음 뵙고 이제 대학로에 벙커였어요. 그때 이제 출판 기념회 하러 갔을 때 제 딸하고 이제 저희 와이프도 갔는데 저희 와이프가 되게 시큰둥했어요 갈 때. 딱 그런 데 가고 뭐 당신이 뭐 그런 데 쫓아다닐 뭐 나이도 아니고 근데 야 그래도 가보자. 그때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반해가지고 그 제가 애 때문에 빨리 가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봐 좀 듣고 막 지금도 그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뭐냐면 좀 갈증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자리에 여러 사람들 특히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있을 때 그게 뭔가를 이렇게 아침마당인가요? 거기서도 뭐 이렇게 좀 열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주 같은 느낌이 되게 잘 어울리시는 거고. 근데 이제 저게 이제 자꾸 정제에 묶여 있다라는 게 저는 저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하고 사주 해석을 좀 다르게 하는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입니다. 한수 배웠네 오늘. 그래 뭔가 이게 깨름직했어. 나는 그냥 물에 혼탁해서 그런가. 옛날에 이제 저 의장으로 원래 태어나셨으면 정말 제대로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은 여자를 그렇게 대해라 뭐 바람 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와 컨셉 자체가 이제 그런 어떤 컨셉으로 갔을 때가 이제 가장 이 사주에서는 저는 좋은 의미로 보거든요. 그리고 사주에 그런 건 있나요? 저는 궁금한 게, 전 웃긴 게 제가 강원 선생님을 뭐 남자로서 좋아한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이 사람을 왜 좋아하지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강원 선생님을 보면은 제 느낌에는 선악을 초월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사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선악을 초월하는 매력? 굳이 강원 선생님이 뭐 선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 분한테는. 악에 조금 가깝지. 악에 좀 가까운? 근데 실제로 강원 선생님이 그러니까 무대에서 강연을 그냥 늘상 하시는 강연 말고 북콘서트라든지 아니면은 이 여제자분들이 많은 뒤풀이 장소라든지 이런데 있으실 때 표정이 진짜 좋거든요. 너무너무 표정이 밝고 그리고 에너지도 그러니까 막 뭐 이렇게 앉아서 계속 하시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무대도 종횡무진하고 근데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 와인 동영상 같은 것도 이제 좀 있길래 봤는데 우리 아이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분 와인도 하셔. 그런데 그런 어떤 자리에서 굉장히 이제 잘 어울리시고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여성분이
강원 선생님 사주를 들고 와서 저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데요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해주는 얘기는 그런 얘기들이 되겠죠. 당신의 한 남자로서의 어떤 그릇은 아니니까 너무 올가매려고만 하지 마라. 결혼할 때. 그리고 물어봐요. 이분 어떤 일을 하시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자를 많이 상대로 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괜찮겠다. 나쁘지 않겠다는데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아니라 뭐 학교의 교수님이다 뭐 이런다면 그러면 반드시 결혼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무게합이 풀릴 거다. 이렇게 이제 조언해줘서 위기가 항상 좀 있을 거니까 그걸 감안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어라. 사실은 이거보다는 더 격하게 얘기하긴 하겠지만요. 저 궁금한 거 하나 또 있어요. 이 사주에 순수함이 있습니까? 그럼요. 저 여기 이 맥락이랑 거의 비슷한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선생님들이 벙커에서 상담 뭐 강연 같은 걸 하시는 걸 많이 봐왔고 증문즉설 같은 뭐 이런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고민이랄지 어떤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될 때 조언을 구한다든지 이런 강연들도 많았고 뭐 그런 거 쭉 봐왔지만 그게 이제 오래되고 선생님과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계속 자주 보게 되면 이 훌륭한 선생님의 민낯을 볼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막 그 무대에서 하시는 게 좀 가식적이 좀 가식적으로 들릴 때도 있고 모순적인 부분도 알게 되고 한데 강원 선생님 정말 한결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일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걸 궁금하니까 저는 항상 물어봐요. 벙커에서 유명한 분들이 많이 강연을 하잖아요. 그게 실제 민낯이 궁금하니까. 맞죠. 그 보면은 같은 스태프들한테 대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강원 선생님은 벙커 팀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희가 좋아하고 저희가 편하고 이런 걸 떠나서 계속 조시다가도 상담을 할 때가 되면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걸 짜내서 상담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게 이게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이제 강원 선생님의 타고난 어떤 사주적인 기운 중에 이제 수기운이 어쨌든 그 연에서부터 이제 시까지 계속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기운이라는 건 원래 태생적인 지혜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좀 그거를 이제 좀 진짜 나쁘게 표현하면 원래 수라는 거는 유연성이고 융통성인데 더 나쁘게 표현할 때는 이제 임기응변, 변통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한 모술수. 그래서 원래 그 특히 임수일간이나 개수일가들이 보면 정말 사기꾼도 많고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도 많거든요. 사기를 치시면 아주 크게 치실 분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주는 원래 일간의 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게 재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나는 사회적인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게 이미 사주적으로 아주 탁월하신 분인 거예요. 그게 이제 수로서 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금방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이해를 빠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잘 찝어내시잖아요. 핵심을 그러니까 간파하는 사연 거죠. 안에 녹아있지 않아도 꿰뚫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탁월하신 건데 보통은 이제 뭐 이런 여러 이제 뭐 무대에 나와가지고 청중들을 상대로 궁금한 게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지혜라기보다는 지식으로서 이해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맞춤형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그 전체적인 어떤 그 뭐랄까 전한 얘기일까요? 근데 때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는 야 그냥 이혼해 이럴 수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보면 대부분 그렇게 살지 말고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막 이러면 이제 뭐 고리타분해지는 건데 강원 선생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그거는 사주에서 어떤 기운 때문에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재성이 잘 이어져 있는데 그 재성이 원래 그 수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지혜가 있다.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서 뭐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사주를 보러 오면 이분은 많이 배우고 익히지 않아도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신 목을 키우거나 아니면 화를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든 많이 배우고 익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같이 조언을 드리죠. 좀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이렇게 막 총수님이랑 강원 선생님은 서로 싫어하지만 저는 볼 때 네. 여기 들락날락 거리는 분들 중에 가장 공통점이 많은 느낌. 그 물론 그걸 엄청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강원 선생님도 적이 많겠죠. 총수님도 엄청 적이 많겠지만 근데 나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들한테 느끼는 매력 포인트가 뭐지? 이걸 단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막 고민을 해봤더니 이 표현은 아닌 것 같아. 좀 더 정밀한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다 막 되게 어떻게 보면 인간과 뭐 곤모술사 그런 사람들에 대한 되게 빠꼬미 같은 속일 수 없는 짝 보면 에이 새끼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전혀 극단적으로 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는 것 같아요. 느끼는. 그 무신 두 분 다 무신일주이기도 하고 두 분 다 이제 무계합으로 화를 생성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재성의 입장으로 보면 이제 그 누구예요? 그분 그저 지금 김원주 총수. 김원주 총수님도 누군지 몰랐다. 우리 안 유명한 것 같은데. 그 총수님도 그 개수가 사실은 언뜻 보면 좋을 것 같지만 저는 이 무토의 어떤 역량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거라고 보거든요. 두 분 다 결혼 안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중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송에 나가서 실질적인 이제 대중과 결혼하시고요. 네. 그 약간 교주 뭐 이런 이제 관념들이 생기는 게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수비학을 봐주는 한선생도 나보고 내 수비학 카드가 뭐 외면과 내면이 전부 똑같은데 그게 다 교주라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교주. 그래서 싫다고 나는. 운명입니다. 근데 이제 뭐 내가 싫어도 이제 남들이 그렇게 보면 뭐 교주인 거죠. 그래서 재밌다. 그래서 이제 좀 강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강원 선생님 사주를 봤을 때 개수가 문제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또 그런 거 있어요. 선생님이 1대1로 상담하시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힘들어하시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이 방송이 지금 뭐 횟수로 3년 뭐 이렇게 가고 있고 진짜 한 분 한 분 사연에 쏘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한데 그래도 1대1보다는 덜 힘들어 하시는 게 그 방송이잖아요. 마이크고 화 기운이고 그래서 좀 덜 하신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오래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또 사람이 이렇게 이 동료들이 많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굉장히 마음이 편하죠. 힘이 덜 들고. 근데 이제 딱 혼자서 있으면 내가 다 모든 걸 감당해야 되니까 정말 막 나는 그래서 나는 지산 선생이 도대체 하루 몇 명씩 매일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토요일 난 2명 하면 난 기절하는데. 근데 강한 선생님은 그게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가 어떤 여성하고 상담한다는 이 순간만큼은 무계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이게 꼭 결혼의 의미보다는 일단 힘들어지는 거예요. 개수에 묶여가지고. 온갖 얘기 들어줘야 되고 무슨 얘기를 해도 결혼은 안 되는데. 그래서 저기 1대1형 인간은 아니군요. 그래서 뭐 오히려 예전에 어떤 소아과 갔더니 그게 이제 외국 무슨 그런 방식의 소아과인데 우리 보통 의사분들 보면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자기 의사 방에 이렇게 해가지고 1대1로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엄마들이 쭉 그냥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나와서 이 아이한테 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 아이의 엄마가 아닌 사람들도 다 같이 듣는 거예요. 그 병원을 줄 서서 있거든요, 정말. 근데 저는 그 방식이 너무나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방식이 오히려 강원 선생님한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보는데 상담의 어떤 비밀 유지의 특성상 그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는 이제 강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상담이 힘들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개인 대 개인 간에 막 야 내가 네 하나 때문에 태어났어. 사실 이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폐해가 있잖아요. 이 방송을 이렇게 쭉 이어오면서 이제 정말 상담이 너무 좋으니 근데 방송으로는 사연을 못 보내거나 채택이 안 된 경우에 개인적으로 상담을 찾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쉴 새 없이 계속 상담은 밀려 들어오고
그래서 그게 저는 힘드실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하고요. 이건 역량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성향의 문제. 사주적인 어떤 기운 자체가 개수 하나를 상대하려고 이 무토가 있는 게 아닌데 그게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내가 비록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사주를 상담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다수가 듣잖아요. 여기서 이 강원 선생님은 힘이 나시는 거죠. 이건 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다. 그래서 강원 선생님은 내가 뭐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체 사주의 이미지에서는 저는 희용기구한 이런 어떤 관념을 다 배제하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정제가 별로 난 맞듣지 않다. 이게 이제 오늘의 제목은 정제가 맞듣지 않다. 근데 정제 꺼져. 그러면 재성은 어쨌든 뭐 아빠도 되고 뭐 그런데 아빠는 이제 편제 관념이니까 아빠하고는 전혀 오히려 아빠가 이제 뭐 이렇게 저 뭐라 그럴까요? 강원 선생님의 어떤 재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이제 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빠가 또 임수 편제는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병하시고 또 일주도 병하시고. 네, 뭐 어떻게 뭐 방어권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질문으로 결혼은 말도 못 꺼내고 대중과 결혼하래요. 질문 봉쇄. 두 번째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올해가 제 복은 대운의 마지막 해예요. 한 7, 8년 전부터 얘가 내 생애 최고의 해일 것이다라는 막 자기 암시를 끝없이 해왔는데 너무 힘들어 지금. 시작하자마자. 근데 이제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볼 게 뭐냐면 제가 올해 좀 뭔가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좀 굉장히 준비도 하고 이렇게 사업 계획서도 만들었고 막 투자자들도 한번 만나보려고 그러고 지금 이제 그러는 지금 차원인데 이제 이때 안 하면 영원히 이제 못하겠다라는 이제 생각도 있고. 그런데 바로 내년부터 기후대운이 되는데 오늘 만약에 정말 올해 스타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이제 승부는 이제 이 다음 대운에서 나게 되는데 과연 난 내가 봐도 이 명식은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명식인데 어떻게 그렇지만 이왕 남의 돈으로 만약에 아직은 없지만 누군가가 그래 괜찮은데 하고 그 제가 사업을 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좀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 결벽증이라기보다 결벽증은 없는데 겉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결벽증은 없지만 네, 강박관념이 있어요. 저는 사실 생각보다도 그동안 살면서 많은 투자를 받아봤어요. 저는 삼성한테도 투자를 받아본 적이 있고 어떤 상장사한테도 투자를 받아본 적이 있고 개인한테서 받아본 적도 많고. 선생님 인생을 그때 얘기 들어보면 막 말도 안 되게 투자를 뭐 술 먹다가 옆자리 있는 사람한테 투자 받아본 적도 있고. 그들은 편제죠. 진짜 편제예요. 그런데 난 재밌으니까 한 건데 그걸 받는 순간에는 그래서 제가 하다보다 투자를 안 받고 우리끼리 돈을 모아서 독립영화를 만들 때도 그때 봐도 진짜 운동권의 시대잖아요. 그러나 저는 저의 동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흥행에서도 성공해야 된다. 흥행에서 실패한 자는 죄악이다. 왜? 우리 뒤에 올 자의 길을 우리가 막아버리는 꼴이 되므로. 그래서 저는 막 그 당시에 많은 저의 적들은 저 새끼가 운동권 맞아. 돈 밝히고 막 이런다고. 흥행에 성공해야 된다 그러고 막. 야, 성공하려면 야 조선일보 인터뷰해. 그건 수단일 뿐이야. 뭐 씨발 조선일보가 본질이야. 뭐 이제 뭐 이런 식이지 예를 들면. 영리한 좌파네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수의 그건데 선악을 초월했어.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래도 나는 그런 게 제일 싫었던 거예요. 형들이 이제 형들 세대 막 의미, 명분, 고결함, 뭐 혁명성, 뭔데 씨발 아무도 안 봐. 나는 그런 거. 그럼 그럴 거 왜 만들어? 의미가 없죠. 내가 보기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뭐 사상성 뭐 이런 거. 아니 그래서 내가 저기요. 누가 봐줘야 사상성이 오보고 있는 거지. 아무도 안 보는데 우리끼리 딸딸이. 정말 색드림 어디서도 안 빠지네요.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었나요? 그때.
그래가지고 나한 또 완전 뭐 수많은 또 비난의 용어들 있잖아요. 뭐 자본주의 개,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 수정주의자, 경험주의자, 뭐 회색주의자, 뭐 이런 거 막 온갖 딱지 다 받아봤어요 저는. 근데 나는 그래 그런 식으로 말거나 씨발 족가세요. 뭐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때도 그랬고 그러다가 또 이제 진짜 자본의 투자를 받았을 때도 뭐냐면 저한테 딱 하나 있는 거야. 아, 나 때문에 남이 손해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해철이하고 신해철군하고 인연도 그런 내 마음 때문에 된 건데 물론 그가 처음 만날 때는 그냥 글자 그대로 아티스트와 인터뷰와 평론가로 만난 것일 뿐이에요. 근데 뭐 서로 인터뷰에서 죽은 잘 봤지만 개인적인 인연으로 이어지지는 않거든 보통. 그러니까 걔는 뭐 톱스타고 그 당시에 너무 바쁜 사람이고 나하고 전혀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의 개인적인 인연이 시작된 것도 내가 삼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이제 영화를 딱 시작하게 된다. 이 촬영 시작한 날 나는 예감을 한 거예요. 제작자 입장에서 망했다. 배가 산으로 간다. 그때 제작비가 약 7억 1천만 원 정도인데 큰 돈이었어요. 90년대 7억 1천만 원. 다 날리게 생겼다. 물론 다 날려도 우리는 법적 경제적 책임은 없어. 투자를 100% 투자를 받은 거니까. 그럼 뭐 삼성 돈 7억 허문다고 뭐가 되겠어요. 근데 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아 내가 선거에서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은 없고 남의 돈을 내가 까먹는 놈으로 기록돼. 이게 싫은 거야. 근데 이미 이제 영화는 들어가는데 이미 이거는 희망이 없고 어디서 이걸 메꾸지? 근데 그때만 들어도 이제 음악 감독을 아직 선임을 안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없는 시대였군요. 없는 뭘 이렇게 법칙이 없던 시대라 다행히. 근데 예산은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어떻게든 OST라도 팔아가지고 이걸 메꿔서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톱스타가 해줘야 되는데 누가 이 돈 받고 하려 그래. 그러니까 저는 진짜 지금 생각도 무모하게 그냥 그 신해철에는 신해철 사장님한테 무턱대고 찾아가가지고 저분 도와주십시오. 내가 영화를 찍겠는데 이래서 좆되게 생겼습니다. 해철이를 한번 갖다 써야 되겠습니다. 한번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이 새끼가 미쳤나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거든. 왜냐하면 남의 재산을 내가 지금 무단히 갖고 나가서 쓰겠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좋은 일 하시네. 그러시라고. 그래서 나가다 벽돌 맞는 거 아닐까. 많이 이런 공포를 느낄 정도로. 정글 스토리는 좋은 일은 아닌데. 또 배짱이 맞는 사람이랑 어떻게 또 됐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편지 아닌가요? 그래서 정말 적은 돈을 받고 했어요. 내가 그때 해철이한테 반한 이유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지 정규 앨범보다 몇 배이. 그래서 나는 그렇게까지도 안 해도 되는데 말리고 내가 주는 돈이 너무 작았으니까 정말 스튜디오 녹음비도 안 되는 돈을 준 거예요. 예산이 그밖에 안 남았으니까 누가 될지 모르고. 근데 막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 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그 당시 감독은 그런 또 작업을 무시해. 또 현재는 또 열받아서 나 안 해 막 그러고 막 또 가서 내가 빌고 막 이런 우여곡절 끝에 뭔가 영화와 동떨어지는 OST가 만들어지고 또 OST는 성공해요. 영화는 망하고 음악이 더 걸작인 음악이 더 걸작인 이상한 영화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손실을 이것으로 다 메꿨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내가 발을 뻗고 잤거든요. 씨발 일단 손실은 손실은 막았다. 그러니까 그런 강력 때문에 나는 이런 걸 못하겠구나. 이거 좀 사람 말이야 배포가 좀 크게 뭐 날릴 수도 있는 거지 뭐. 500 받고 지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두 분에 비해서 뭐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겠냐면 여기도 별의별 사연이 다 오니까 강원 선생님 보면은 엄청 막 인생에 막 별로 규칙도 없고 선악도 없이 막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뭔가 그런 점에서 밑바닥까지 치사해지진 않을 사람. 다른 사람 것까지 다 본인이 못 견뎌하실 것 같아. 팔아먹진 않을 느낌. 그런 마인드가 나한테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나도 알아요. 내 돈을 가지고 해야 돼. 막 까먹어도 누가
없대. 근데 난 하고 싶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돈은 나한테는 없어. 네. 사업하는 사람들 다 남의 돈으로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돈을 못 벌지는 않는데 너는 돈이 없어. 아니 보시다시피 이번 3개월 같은 바지 하나로 나고 있는데도 나는 돈이 없어. 이상하게 왜 돈이 없는 걸까? 그래서 아예 사업을 올해 시작을 하신다.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급제되는 기토로 넘어가는데 내년부터는 성과는 이제 내년부터 만약에 올해 내가 런칭한다면 내년부터 나겠죠. 이게 과연 이 흐름이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갈 건지 이 급제를 기토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 무토일간에게. 이게 이제 사주적으로 그 이제 강원 선생님이 아까한테 제가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주. 그러니까 이런 좀 뭔가 느낌이 뭐냐면요. 내가 이제 무슨 종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한 7억 줄 테니까 사세를 확장하십시오. 해서 여기서 이제 포커스가 이 다수의 대중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연결고리가 생기면서 이게 편제가 정제화돼 버린 거죠. 실제로 그럴 만한 그런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나는 못하게 되겠다. 못하게 되더라고. 몇 년 전에 사실 그런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잘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여자분이 이게 외부에서 들어온 돈은 그런 어떤 제한이 오고 가거나 뭐 이럴 때는 편제지만 내 수중에 들어오면 이미 정제가 돼버리거든요. 내 수중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금액이 명확하잖아요. 예산도 한정돼 있고 그리고 내 수중에 있는 재물이 되잖아요. 이 자꾸 이럴 때 이제 저는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실 때는 저는 어떤 특정한 세력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요즘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펀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또 이 아이디어에 공감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뭐 한 5만 원 내고 7만 원 내고 했는데 그게 한 10만 명 모인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제 돈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자본을 활용하시면 저는 좋은데 근데 그런 걸 모을 만한 힘은 나한테는 없죠. 모르죠.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없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냐면 사주가 일단 신약하시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어 자꾸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여린 강원이랍니다. 라는 느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면 사실은 저 기토가 이제 사주적으로 보면 겁재이긴 하지만 사실은 내 아랫사람으로 저는 분류를 하기도 하거든요. 무토에 있어서는 무토에 있어서는 이제 넓은 땅에 작은 뭐 경작지 이게 하나가 이제 있는 건데 그 아랫사람이라든지 이런 대가리 잘 돌아가는 소위 말하면 정말 유능한 참모를 나는 이제 큰 그림을 그냥 그리고 그거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사람의 손발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이제 강원 선생님 성품상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아우르고 싶은 어떤 그런 그릇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접점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사업을 저는 하신다면 내년에 이제 기후대운으로 넘어가고 또 기해년이거든요. 이제 기 이러면 정말 그 실속 있는 사람들 기토일주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저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주변에 기토 없는데. 아니 기토 일가는 아니더라도 아랫사람, 난 사람을 유능한 참모죠. 만약에 한다면 그럼 첫 번째로는 이왕이면 펀딩, 두 번째는 유능한 참모. 아니 뭐 제 경우를 좀 뭐 예를 들면 뭐 저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몸이 비실비실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쟤를 이기고 싶은데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형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죠, 우리 형을. 그러니까 우리 형이 싸움도 많이 했어요, 저 때문에. 우리 형이 막 등치도 막 이렇게 크고 막 지금도 뭐 무슨 좀 보면 딱 보면 편의점 사장님인데 조폭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닮아가는 거는 있지만 나는 나대로 살고 청정하게 대신 나쁜 짓이 있으면 이 남편을 좀 이용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느낌이 손에 피 묻힌 사람 따로 있고 피 묻힌 사람 그러니까 근데 세상은 좀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강원 선생님이 올해 이제 저는 뭐든 하셔도 저는 좋다라고 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어떤 포인트는 과연 이제 저 강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편제를 강원 선생님 혼자 다룰 수 있는가 스스로도 좀 의문이 드시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제랑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제 정도는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정제는 화기를 만들어내긴 하지만 잇몸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너무나 부족한 화기를 끌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용감해지시고 하셔야 되지만 그런 용감함 정말 이 사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아래에 어떤 정말 계산적이고 돈돈돈돈 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런 애들을 너무 싫어해 내가. 그러니까요. 여기에 타협이 안 되시니까. 그래 본인한테 없는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니시라면 저는 굳이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다 사기꾼은 아니지만 10,000원짜리를 때에 따라서는 1,000원에 팔 수도 있어야 되고 1,000원짜리를 그냥 거저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100만 원짜리를 한 1억에 팔 수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게 사업과 장사꾼의 전략인데 강원 선생님은 뭘 정관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게 제가 옛날에 잠깐 회사를 다녀본 회사가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 사장이 엔지니어였어요. 그러면 영업 쪽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장이 정해준 금액에 팔긴 하는데 야 이건 너 같으면 이거 이 금액에 사겠냐? 근데 사장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렇게 뿌려서 다음 차기 제품에서 이득을 봅시다. 그러면 그 사장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든 건데 그 금액엔 난 절대 못 판다. 야 니들 생각해봐. 이거 원가가 얼마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강원 선생님이 그런 그 약간 정관의 어떤 특성을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분들하고 타협을 이루지 않으실 것 같으면 사실 이게 사업을 한다는 게 강원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쉽지 않은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궁금하네요. 강원 선생님이 사업을 할지 말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 그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고. 아니 뭐 결혼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완곡하게 제가 다 안 된다 이게 다 이게 저 살살 든 때는 강원 선생님 사실 깨졌어요 보니까. 그래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 아, 큰일 났네. 그랬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거 하나.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후 경술로 이렇게 계속 이어진 토금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저는 솔직히 뭐 이제 워낙 큰 뭐 고통이나 경험도 겪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서야 이제 죽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두렵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이제 살아있는 동안은 저는 이제는 뭐 단순하게 삶을 요약하자면 삶을 굳이 등급화하자면 제일 좋은 삶은 재미와 의미가 있는 삶이다. 두 번째는 의미는 없어도 재미는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재미는 없지만 의미 있는 삶. 네 번째는 재미도 의미도 없는 삶. 최하네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2번, 3번을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의미보다는 재미가 우선해야 된다. 그게 제 삶의 좌우명인데 이런 그 재미와 의미를 가진 삶을 그나마 사는 동안에 누리려면 제가 딱 조심해야 될 게 한 개 있다면 그게 뭡니까? 재미가 있는 삶을 추구하는 재미와 의미가 있는 삶을 뭐 의미는 정 안 되면 포기하더라도 그런 걸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뭔가 하나의 가치?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누라. 마누라를 포기하라고? 마누라가 있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지금. 아니 저는 시집 가거든요. 한 명 망가뜨리라. 말씀해 주시죠. 이거 궁금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추구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든지요. 뭐 그거 다 똑같은 얘기야 사실은. 사람을 포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
재성을 말하는 거죠. 재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성.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사람은 사랑해라.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 인간에 선생님이 대한 사람이 싫어지면 진짜 안 되시겠네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선생님 사람은 그냥 계속 좋아할 것 같은데. 사람을 조심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나쁘면 나쁜 대로, 그다음에 좋으면 좋은 대로. 그게 뭐 종교적인 어떤 의미보다는 사주적인 얘기죠. 결국 저는 강원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주의 키워드를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운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결국 저 목을 키우지 않을 수 없는 나의 인생이다라는 게 제가 포커스거든요. 숙명이네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불특정 다수가 다 포함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무도 미워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작은 땅이면 자기 식솔과 가족이 될 수 있지만 넓은 땅이기 때문에 이게 좀 신약하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우신 거죠.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결국 그것을 자꾸 이제 키워가지 않으면 과연 재미가 이제 없으실 거라는 거 오히려. 내가 정치를 하면 뭐 한 30만 명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네. 내 주변에 정말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 많은 인간 군상들, 그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강원 선생님의 저는 좀 재미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사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결혼과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이걸로 끝내지 이제. 전부. 선생님 근데 저는 뭐 별로 궁금한 게 없어가지고.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궁금한 게 많아요. 좀 묻고 뜯고 해야 됩니다. 한 10분 정도만 짧게. 그럼 뭐 넘어가셔도 되겠습니까? 네. 강원 선생님 너무 지금 얼굴이 제가 화끈거려가지고. 근데 질문자인 강원 선생님 보는 게 재밌어요. 강원 선생님 질문자일 때는 비슷하구나 이런 느낌. 그럼 비슷비슷. 나는 한 마리 어린 점생이로다 몰라? 굉장히 유쾌한 시간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 이제 박프로님 시간 남았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죠. 나 또 궁금한 거 물어봐야지. 71년 12월 8일 겨울생이시네요. 묘시 태어나셨습니다. 정묘일 개묘시. 신해년 경자월 정묘일 개묘시. 알록달록하긴 한데 토가 없으시네요. 토식상이 없는 아주 좀 굉장히 보기 드문 또 명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토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무신일주 사이에서 제가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어려서 이제 토운을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1세까지. 이때가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이 아니었던가. 정말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럼 지금 라자명에 오시면 약간 터널에 들어오시는 기분. 그건 아니신가요? 그래서 뭐 다 지나간 저 개인사적인 부분들. 지금은 을미대운을 지나고 계시네요. 지나고 있죠. 경직되셨습니다. 박프로님께서. 사주가 엉망진창이라.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사주를 이제 접하고 막 이럴 때. 그 좀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를 들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박프로님 말씀 못 하시고 계시네요. 사주를 바라보는 초학자들이라도 이제 막 풍점등화 막 이런 얘기하고. 아무래도 정화가 너무 이제 그냥 아슬아슬하고 바로 옆에 또 개수까지 있기 때문에 전기충이 되고. 얘 이거 뭐 목숨이나 부지하겠냐 뭐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뭐 알 수는 없으나 라자명 하면서 신의 경자를 모두 가지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간 좀 좋은 얘기를 별로 들었던. 근데 실제로 삶이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뭐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안락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사주적으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무술 10대 대운 때가 굉장히 힘드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저도 제 사주를 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린 게 그런 것 같아요. 사주가 가뜩이나 신약한데 저 상관 제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한테 두들겨 맞고 식상으로 설기까지 되니까 이제 나의 종적이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저 11세부터 20세 사이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나이잖아요. 초중고. 근데 그렇게 학교를 안 갔어요 제가. 정말로 뭐 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 저 별명을 대학생이라고 해요. 그 막 점심 무렵 되거나 가거나 뭐. 근데 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그런 형식 규칙이 너무 정말 싫어가지고 근데 막 아주 크게 사고 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안 가는 거예요. 조직 생활을 못 하겠는 거죠. 그 상관대운이라서 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상관대운이라서 저 관을 다 이제 막 두들겨 패고 막 이러니까 정말 맞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도 억지로 이제 들어가서 지금 저 우리 그 코미디언 그 자니은 선생님 나온 그 성동고등학교를 제가 이제 갔는데 거기서도 수학여행 딱 1학년 때 갔다가 왔는데 난 이제 이 학교에서 뭐 하지 하니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또 안 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게 제 인생인가 빨리 결국에는 이제 뭐 학교를 이제 안 가고 집에서 맨날 이제 누워만 있고 방에서 놀고 뭐 이러다가 또 나중에 이제 그냥 검정고시 보고 막 이랬죠. 근데 21살 넘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정유대운부터 참 재밌는 게 그냥 저는 오늘 하면서 궁금했던 게 이분한테 가지는 첫 느낌이랑 뭐 사주랑 맞는지 그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이 우리 방송에서 지산 선생님은 되게 청자들한테 신사로 보이지만 저는 지산 선생님을 딱 처음 뵀을 때 딱 느낌이 어땠냐면은 이거 제 느낌입니다. 그냥 사람을 보는 야 이분 진짜 성깔 장난 아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그리고 진짜 막 마음대로 불같이 막 수틀린 대로 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런 과정을 거쳐 오신 거죠. 뭐 그게 뭐 반사회적이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누가 정해주는 대로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좀 그랬어요. 그 당시.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되게 신사다운 외모와 말씀과 태도를 늘 보여주시는데 저는 이제 그 보여지는 거 말고 느끼는 거 하나는 가끔 굉장히 개구장이 같은 면이 있으시거든요. 그건 정묘일주의 특징. 그래서 일지 편인의 특징. 편인의 병. 정묘일주는 남녀 모두 좀 얼굴이 갸름하고 좀 장난기와 이렇게 선의의 그 개구장이의 그 느낌들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요. 맞아요. 약간 만화 영화 캐릭터. 두 분 쌤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냥 굳이 하나 공통점을 찾자면은 두 분 다 세상이 뭐든 돈이 되든 말든 수틀리면 안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른 식으로 두 분 다 수틀리면 안 하는 느낌이 있어요. 눈빛에서 그냥 제 마음대로. 그거는 정말 맞는 거예요. 사람이 덜 된 거죠. 사회화가 되고 이거 그걸 갖다 좀 설명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8개의 글자를 왼쪽 4개 덩어리와 오른쪽 4개의 덩어리를 일단 나눠 보는데 물론 이제 위에 4개와 아래 4개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왼쪽 4개와 지금 오른쪽 4개 이제 이른바 제가 말하는 포텐셜의 영역을 보면 저하고 똑같아요. 위는 다 정제 편제, 밑에는 다 정관 편관. 나만 오행만 나는 수목이고 여기는 금수라는 것이다. 이건 완전히 음의 기운이고 나는 이제 관은 양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약간 이제 우리의 유전자 자체가 재성 혼잡의 관살 혼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굉장히 사람과의 관계 친화적인 요소인데 이게 뒤틀린 거야. 그래서 자기가 승인하지 않은 질서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드러나는 방식은 우리 지상과 저는 다릅니다. 저도 똑같이 생활 기록부를 보면 뭐 결석 100 몇십일 뭐 지각 70 며칠, 조퇴 50 며칠 이렇거든요. 그게 걸레예요, 걸레. 뭐. 제가 근데 우리 학교는 부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남녀공학이라서 3일만 무단 길거하면 자동 제적인 교칙이 있는.
그 학교예요. 근데 단지 내가 공부를 좀 잘한다는 이유로 내가 무단 결석을 해도 선생님들 다 병결로 처리를 해주셔. 그래서 평점을 올려주는 타입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 잘리고 졸업을 했지. 나도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로 그런 사람 모여서 그 시간대로 하는 걸 싫어했냐면 학교는 학교지만 그때 다 학원을 다녔거든요. 학원도 안 갔어요. 아니 학교에 있는 거 말도 지금 지겨 죽겠는데 뭘 저녁에 학원까지 가. 그래서 나 학원 간다고 돈 받아서 삥땅 쳐가지고 이제 왜냐면 집에 그 시간에 집에 못 들어가잖아. 근데 삥땅 친 돈으로는 일주일이면 끝나니까 이제 한 3주는 배고픈 채 거리를 헤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뭔가 질서를 잃어버린 제후간의 이 포텐셜인데 나는 그걸 굉장히 좀 아주 내놓고 한 거라면 내놓고 발항하고 뭐 가령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사는 음전하게 발항을 하는 거죠. 시험 날인데 안 와요 학교를. 나는 학교는 가. 굳이 시험 날에 시험 문제를 받아놓고 이거 매일 치는 침 이거 계속 매달 미를 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일부러 틀린 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로 빵점이 아니라 답을 다 쓰고 빵점 맞기. 거의 어렵습니다. 이거는 100점을 받을 이거는 100점을 받을 능력이 돼야 할 수 있는 건데. 내 아이도 기억나는 게 이제 기술 과목인데 40점 만점인데 문제가 40개예요. 사지선다요. 냈다는 걸 피해간다고 피했는데 이게 더 어렵더라고. 3점이 나온 거야. 답은 다 쓰고. 자존심 많이 상해. 3개나 맞은 거지. 3개를 틀린 거네요. 3개를 틀린 거지. 근데 선생님 딱 보면 이거는 진짜 백지 낸 놈보다 더한 놈이지. 왜냐하면 1만 해도 10점은 녹는데 3점 답은 다 쓰고 3점 공부 잘하는 애가 이건 도발이잖아. 그렇죠. 교무실에서 1시간 내내 맞았어요. 그 지나가는 선생님마다 사연을 듣고 저거 나쁜 놈이냐고 한 대씩 더 때리고 가고 우리 담임쌤 말은 아직도 기억이 나. 그 출석부 그 모서리로 대가리 확 찍더니 더 때려 하고 이런 놈 죽여라 그러고 제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반응의 양상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발현되는 것이 그런 느낌에서 저는 그냥 사람이 딱 처음 봤을 때 느낌이랑 같이 지내서 느낌이랑 그냥 혼자서 비교해 보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강원 선생님은 굳이 나누면 두 분 다 뭘 할 때 조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강원 선생님은 양의 조가 느낌이고 박정 선생님은 지 선생님은 음의 조가 느낌이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그 느낌이 있었어요. 신기가 있으신데요. 야, 도장 까야 되겠다. 혼자 그냥 연구하는 게 재밌어요. 사람 봤을 때 이제 처음 봤을 때랑 어떤 느낌이 다를까? 이 강원 선생님은 모기 관성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인간에 대한 어떤 연민이라든지 뭐 이런 것 저는 이제 수가 관성이니까 그냥 그런 건 없고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원이 계속 20대 이전 대원은 이제 이 토로 흐르니까 물론 이제 술토는 이제 묘술 합파가 되긴 하지만 또 이게 이제 그 무토에게 휩쓸려 들어가서 무토의 그 이 정화 일간인 사람한테 감당하지 못할 무토가 너무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막 상관이 아주 기세등등하게 몸부림치면 형국이 됐어. 근데 또 보면은 이제 또 아까 20대부터는 또 뭔가 이렇게 무슨 게 계속 이제 정화, 병화, 을목, 간목, 오화, 사화로 이렇게 목화로 또 쫙 흘러가니까 아주 뭐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이 우리 박프로의 명식에서 저는 이제 포인트는 역시 이제 왼쪽 네 개다. 이 정묘와 계묘를 흐르는 글자 그대로 평간 편인생의 이 인생이 정화로 흘러가니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른바 현실 수행 능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나고 또 그 목편인이니까 결국은 이제 이거는 활인업에 가까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정확하게 자신의 자리에 포커싱이 되면서 이제 이 대운의 흐름까지 이렇게 같이 동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렇게 신약해도 이렇게 자기가 쓰는 자기를
일간을 지원하는 묘목이 병존을 딱 이뤄서 굉장히 지지가 탄탄하게 그 버티면서 사실은 옆에 그 많은 자수와 해수를 이 목이 쭉 설기시켜주면서 정화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나 자수의 이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화가 이렇게 이 정말 이 묘목이라는 이 통간의 역할이 잘 중간에서 한편으로는 설기하고 한편으로는 생조하고 하면서 이제 이 정화가 이제 빛이 안 꺼지게 쭉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꺼지지 않는 촛불. 난 사실 이분에게 제일 부러운 거는 기구신이라도 이 재성은 역시 20, 30, 40대에 흘러야 되거든. 왜냐하면 바로 이제 현실적인 자기 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런 이제 뭐 건강이나 이런 걸 좀 잃을 수는 있고, 뭐 돈이 번금만큼 안 남을 수는 있어도 기구신이니까 이게 이제 흘렀는데 저는 재성이 대운에 운이 없어요. 완전 뭐 언제 때 오느냐면. 그때까지 살아있을 리도 없는데 81세나 돼야 왜요 요즘에 평균 수명보다 더 낮은데 이게 81세나 되어야 제대로 된 재성이 88세가 돼요. 거기서 뭘 해? 88세 대기 만성형 스타일. 할매들을 상대로 사주하려고 때를 떴나? 너무 그때는 뭐 살아있을 것 같지도 않지만 그래서 정말 흘러야 될 때 흘러야 되는 거거든요. 기구신이어도. 아니 내가 말했잖아. 10살 때 관성이 관운이 뭐 하자고. 뭐 잘해야 반장.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가장 이 유금과 이 신금의 재성운이 신금이 이렇게 좀 적절한 시기에 또 그런 것도 좀 저는 굉장히 좀 타이밍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수업 시간에도 강조한 건데 기구신에도 재성이 비급과 동반할 때는 비급이 적절하게 이 기구신 재성을 제어하기 때문에 사실 이럴 때에 굉장한 그 발복의 에너지가 발생하고 실제로 이제 고위 공직자들 똑같이 행정을 쉬고 5급에서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국장도 안 돼서 그만두고 어떤 사람은 뭐 실장, 차관, 뭐 장관까지 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의외로 관성은 없고 비급과 재성이 팽팽하게 이 균형을 잡은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거든요. 그러니까 대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재성이 와도 만약에 저처럼 막 재성 대운이 이렇게 천간지지로 오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화를 확 꺼뜨리겠죠. 근데 이제 자신을 지키는 비급 대운과 재성이 세트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재성 대운을 견제 속에 활성화시킨 것이 20, 30대의 포인트고 그래서 일찍 좀 자리를 잡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제가 사실 지선 선생님을 처음 전혀 모르다가 만나게 된 인연이 참 희한해요. 지선이 그 원광대 그 이제 그 대학원에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매번 저기 학술 대회를 하는데 제 책에 나오는데 저를 거기에 강사로 그 선수들 앞에 부르셨어요. 저한테 이제 섭외를 하신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어디 저기 아산인지 온양인지 거기 이제 호텔에 갔더니 막 기운이 뭐 아주 살벌하신 분들이 한 막 백몇십 명이 쭉 있는 데서 어디 보자 그랬는데 막 사기 치지 맙시다 막 그러고. 근데 이제 그래서 거기서도 사실 많은 분들하고 인사하고 했는데 왠지 이렇게 제가 어차피 뭐 그냥 직업 상담가로 나설 체력이 없으니까 이분들은 어차피 뭐 오늘 말고는 별로 만날 일은 앞으로는 뭐 그래 없을 것 같다. 뭐 그때 원광대게 나를 뭐 교수로 채용해 줄 것도 아니고 스치는 인연인데 이상 그래도 이렇게 직업적인 그 프로페셔널한 영역에 있는 분들하고 뭐 아는 사람 한 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뭐 디프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왠지 이렇게 눈빛이 예사롭지 않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사주는 서로 몰랐지만 그래서 세상에 자꾸 그래서 그때 명함을 다 받았는데 내가 지선생님한테 연락을 한 거지 나중에. 뭐가 매력 포인트였나요? 매력 포인트가 아니라
왠지 이분은 사기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기꾼은 아닐 것 같다. 예. 허들이 낮네요, 좀. 맞아. 예. 나는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하는 사람이면 모든 것이 익스큐즈가 돼. 예. 이제 그 당시에 저는 강원 선생님 만난 게 제 인생에 진짜로 그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도 저는 신기해요. 그 저는 정말 제 주변에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근데 유명한 사람은 되게 많이 찾아오잖아요. 아니 근데 저랑 인간적인 교류라든지 이런 건 없고 그리고 제가 오면 쌀쌀 맞게 돼요. 뭐 어쨌든 제 얘기를 들으러 왔으니까 제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제가 좀 딱 얼굴만 봐도 알만한 사람이라도 그냥 좀 쌀쌀 맞게 대하고 좀 뭐라 그러죠? 황당한 질문하면 또 많이 혼나고 많이 배우신 분이 뭐 쓸데없는 질문하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막 그러는데 그 많은 분들 중에 제가 그 손님으로 온 한 20년간 상담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저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나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이 자리에서 만났으면 됐지 내가 뭐하러 당신들 있는데 뭐 가냐. 근데 이제 강원 선생님을 알게 된 게 저도 너무 신기한 거죠. 제가 막 그렇게 컨택을 하고 누구를 뵙고 싶고 막 이런 것도 없는데 정말 그 인터넷에 그 글들을 제가 쭉 보면서 이분은 꼭 만나야 되겠다 개인적으로라도 처음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누군가를 제가 꼭 만나야 되겠다. 어디가 매력 포인트라서 그래서 부르신 건가요? 워낙 인격이 고결하고 이런 거짓말? 뭐라고요? 이런 구라?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강원 선생님한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언제까지 이 사주를 봐야 될까요? 이야.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우리 박프로님은 지금 대운이 사실 정점의 대운이시거든요. 을미 대운은 진짜 환상적인 대운입니다. 왜냐하면 을경합도하지만 을신충도예요. 그냥 을목보다는 이렇게 합과 충을 이루어진 것은 쉽게 말하면 아까 자동차에 비유하셨는데 그냥 2000cc짜리 엔진인 것 같은데 터보가 달린 거지. 그게 대해서 쫙 텐션이 확 끌린 겁니다. 그리고 이 미토는 굉장히 아까도 말했지만 별로 좋지 않은 길이지만 해묘미의 삼합을 딱 목국을 이루어요. 해묘미가 있네요. 해묘미로 아주 기가 막힌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여기서 정점을 치고 나는 이것이 어디 가서 발복하느냐면 51회에서 발복할 거라고 봐요. 왜냐 이 간목과 오화가 용의신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월 1대1 간지충을 해요. 갑경충, 좌우충. 그리고 이때가 가진 않겠죠. 근데 저는 약간 무섭던데. 예,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가보경. 이럴 때 이제 무리를 하면 잘 된다고. 이제 무리를 하면 이제 있는데 이제. 부인 좋은 일만 시키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또 이게 다 제가 제일 원치 않은 일이거든요. 아니 자녀분 좋은 거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무놈이서 내가 죽거라니. 게다가 이때가 이 신약한 사람에게 최고의 힘인 걸록대운이에요. 나 이런 때가 제일 부러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50 한 대운에 갑자기 뭐가 푹 잭팟이 터지는 것은 힘을 못 받아요. 앞에서 이걸 쫙 이미 이제 쭉 이제 악셀을 밟아서 올라가는 차원에서 이제 그 뒤가 이 바운드를 붙으면은 저는 50대에 지금 이 을미대운에서 갑오대운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뭐 정말 구애 없는 인생의 정점. 특히 지금 이 목이 또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활인업이기 때문에 이 상담에서 뭔가 새로운 스테이지에 영역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그게 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새로운 영역. 그러면 저는 50대도 계속 일을 해야 되나요? 해야죠. 제가 원래 머리를 지금 잡으셨어요. 저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용신의 복수라는 것이 쓰지 않으면 쓰라고 도구를 만들어줬는데 저한테 딱 보면 도구를 만드는데 안 써.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못을 박으라고 망치를 만들어줬는데 못은 안 받고 하다 보면 그걸로 식소를 때려서 죽이는 흉기로 변할 수 있지. 이런 게 이제 굳이 비유하자면 용신의 복수다. 정말 이런 어떤 용신의 복수 뭐 이런 어떤 거는 이 명리학 역사상 전무후무한 근데 제가 이런 거를 너무 저는 그래 왜 우리는 저런 표현을 못 쓰냐 맨 비경겁제 식신상관 뭐 용신이 뭐 그래서 저는 너무 이런 게 확확 꽂히는 거예요. 저런 관념들이 정말 이게 근데 이제 50대에도 계속 상담을 하셔야 된다.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음리까지는 상담인데 이 가보는 우리 흔한 말로 그 가보라는 기운 자체가 용의신 여부를 떠나서 기존 질서의 해체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배운 적이 있습니다. 가장 뭔가 새로운 질서의 시작. 하는 것은 본질은 같은데 방식이나 범위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지. 새로운 도구를 가지게 되거나 어떤 하여튼 그게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진짜 정묘다운 창의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지금 버는 돈으로도 충분한데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돈을 더 벌자의 개념이 아니라 더 강력한 어떤 효과와 영향력.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 대한 배품, 나눔, 어떤 이런 개념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것이 오히려 다시 엄청난 근데 이게 좀 힘들다. 왜 힘드냐? 식상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식상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순간적으로 창의적으로 이제 상상하고 꿈꾸는 것인데 굉장히 특이한 사주죠. 참 토가 없는 사주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동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사업하지 말라니까 끌어들여. 가까이 대시고 해주세요. 뭘 하시고 싶다고요? 동업을 하면 좀 사업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까 나한테. 아니 사업은 안 되는데 동업은 되고. 그래가지고 막 지옥으로 끌고 가. 저한테 식상이 되는 강원 선생님하고. 아니 근데 지금 가보대운이 2-3년 후에 바로 오거든요. 맞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언제나 제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포커판에서 돈 따는 사람은 10판 중에 6판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다. 9판을 읽고 빅샷에서 한 판 따는 사람이 따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근면과 성실을 인생의 기초로 사는 분한테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게 세상의 룰인 걸 어떡하냐. 그래서 더 이 시간, 타이밍, 이 물러섬과 나아감의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왜 이제 제 상담하시는 분한테도 하는 말 얘기가 사람들이 물러서야 될 때 못 물러서서 개망신 당하는 걸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당신이 모르는 거는 나아가야 할 때 못 나가서 망하는 거는 우리는 모른다. 이 사람이 저렇게 나아갈 때 못 나갈지 모르니까. 근데 사실은 물러서야 할 때 못 물러서서 개망하는 것보다 나아가야 할 때를 몰라서 못 나가가지고 그냥 인생이 그냥 꺼지고 주저앉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것이 우주가 나약한 인간에게 주는 최악의 선물이다. 우리 다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뒤에는 다 없어진다. 우리는 형체도 없이. 그럼 내가 정말 엑셀 한번 콱 밟아야 될 때 그때 바른 거다 한번. 동네 골목에서 130km 넘으면 안 된다. 그런데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올라왔는데 해필 그날따라 차가 없다. 이럴 때 200km 한번 밟아보는 거다. 딱지 한두 장 끊으면 어떠냐. 동업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때가 굉장히 진짜 정말 우리가 지금의 지산이 아닌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뭔가 네이버 실 검색어에서 큰 사고 쳐가지고 오르는 것이 될지라도 뭔가 하나 터집니까? 이때에
하여튼 악셀을 밟아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세운을 보더라도 그 첫 해인 51세 대운을 지난 52세부터 57세까지가 갑진을사 뭐 완전히 목화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는 세운까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 뭐랄까 대운을 스포트하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사실 저도 알거든요. 뭐 해보니까 저도 알 거 아니에요. 저걸 직업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월화수목금토를 힘들고 이제 지금 이제 이제 이 40대라는 이 관대의 정점에서 이제 에너지를 마구마구 이제 점점 플러스에서 이제 0에서 정점에서 마이너스로 지금 이제 소모되는 거죠. 우리도 어차피 인간은 뭐 생로병사니까. 하지만 이 고개에서 한 번 더 팍 치고 갈 힘이 아직 남았으니까 이 힘에서 이제 한번 멋진 한 판에 이제 이 그 스윙이 필요하다. 지르셔야겠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지. 사주가 신약해가지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옛날에 사주 카페도 운영하고 막 이랬을 때는 너무나 학교 다닐 때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불성실하고 사장님 언제 오시냐고 그러면 연락도 안 돼서 사내가 있더라고. 니들이 알아서 그 하고 뭐 예를 들면 동계산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저 금고에서 알아서 꺼내가지고 신경도 안 쓰고 막 나가지도 않고 좀 그러면 나 오늘 간다 그러고 막 집에 가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요. 사주의 성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 철학관을 한 6년 전서부터 이제 개인으로 혼자. 그때부터는 너무 성실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혼자 나가서 앉아 있는 게 너무 좋고요. 누가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거보다도 그냥 혼자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지금은 사무실 혼자 나가는 게 되게 즐겁거든요. 손님이 있던 없던.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 저 집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대. 진짜 독특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왜 사람들 어울려가지고 막 그러면 심심하지 않고 그래서 좋은데 저는 오히려 지금 혼자 그렇게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강 선생님이 이제 50대 악셀레더를 확 밟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나 혼자 또 이렇게 뭘 난리를 쳐갔다가 어떻게 되는 건가 좀 두렵기도 하고요. 가보의 의미가 무엇일지 진짜 궁금합니다. 아니 막 저는 그런 생각도 약간 들어요. 강한 선생님도 이제 좋게 평가를 좀 해주셨지만 저게 좀 돼지목의 진주가 되지 않을까 자칫. 그렇게 안 되시게 하셔야죠.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사주 보시는 분들은 막 거기 어디 안기부에 끌려도 가고 그 뭐 제가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좀 두렵거든요. 그냥 야, 나는 지금이 제일 좋아 막 이러고 살고 있는데 자기가 왜냐하면 15년이 강력한 목국으로 이렇게 펜스를 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뭐 좀 상식을 넘어선 파격적인 어떤 일들은 그런 재앙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뭔가 이렇게 그 뭐랄까 촉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모습 이 기운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그 합당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굉장히 정말 좋은 파장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으로 갈 수 있게 할 것인가가 딱 들어야 돼. 내가 그런 수준까지는 안 돼가지고. 저는 감이 옵니다. 지금 이번 회에 강프로님과 박프로님 이제 미래를 봤잖아요. 몇 년 이후. 강프로님은 이제 사업을 안 하시고 그리고 그 지산 선생님 뭔가 하셔야 되잖아요. 라자명을 계속해서 한 2, 3년 이후에 새로운 네 그밖에는 안 보이는 거지. 그냥 니하고 관련된 것밖에. 아니 제가 이 말미에 적어놨는데 그 라자명이 도대체 몇 년을 지속할 수 있으면 그리고 60갑자 대장령을 마무리를 할 수 있나? 그거는 마무리한다. 네, 그거는 마무리한다는 무슨 의미시죠? 근데 사실 남은 일주들을 소화를 하려면 앞으로 한 2년은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이렇게 계속 같이 가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아유 저 어쨌든 뭐 강원 선생님 덕담을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몸둘 뭐 바를 궁금하신 건 없으신가요? 아니 뭐 상담을 원래 이렇게 많이 오래 하시면 힘이 드시니까. 아, 도대체 가보가 무슨 모습,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진짜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나중에 한창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방송을 다시 들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한 3, 4년 뒤에. 그 나는 이제 결혼 3, 4년 차가 돼 있을 거고 하루는 이제 3살, 4살이 돼 있을 거고. 그러게요. 똥을 더 많이 싸겠죠. 아, 이렇게 셀프 상담을 2주에 걸쳐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서 상담을 하게 되네요. 이 내담자가 앞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지금 밥도 안 먹고 8시. 밥도 안 먹고 지금 6, 7시간을 녹음을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번 특집을 진행하면서 들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뭐 경남 태생 뭐 이런 걸 떠나서 모두 다가 학창 시절에 학교에 충실하지 않았구나. 아, 그러게요. 뭐 개근상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너도 학교 안 갔니? 그럼요. 네, 그래서 개근상이 그래서 없는. 끼리끼리 모이는 거야, 사람은. 그러니까. 네, 그리고 특히나 2부 같은 경우는 기획을 하면서 두 분 선생님께 좀 무례할 수 있는 기획이 아닐까 요청을 조심스럽게 드렸는데 흔쾌히 또 응해주시고 이렇게 막 질문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특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예고해 드렸듯이 다음 일주는 경자 일주고요. 경자 일주. 네, 이 방송이 나갔을 때쯤 저는 결혼 전날일 거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전날일 거고 주가마는 뭐 계속 이제 출근을 했겠구나 그때쯤이면. 그러게. 아기가 뭐 한 나이가 3주 정도 됐을 그러게요. 거네요. 뭐라고 마무리하지? 괜히 전날이라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떨리네. 결혼식 잘 하고 애도 잘 키우다가 또 다음 시간에 경자일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